하려고 그러는데 예준이 그냥 또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 안 먹으면 되지, 내일 먹으면 되지. 아니 예준아, 그 관심 받을 때는 그냥 베이스 챙길 때 말고는 없는 거야. 이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 예준이 챙겨도 딱히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네 옛날에 그 홍대에서 할 때 왜 말을 안 했냐? 시간 되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니야, 그 어디서 몇 시 하는지 말 안 했어. 진짜요? 아니, 바쁘셔서 못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딴 사람한테 들어서 그런 거지. 니네가 직접 말 안 했잖아. 저희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뭐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 왜 부끄러워? 얘네들이 볼때 사람처럼 지내자고 이러면서. 아니지. 아, 이 새끼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했겠지. 우리 아마 뭐냐 올해 말 아니면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할 건데. 그럼 대학을 가야지 내년 초는. 아 물론 가죠. 대학을 가야지 하는 거지. 둘 중 하나 못 가면 못 하는 거야. 오늘 정도면 오늘 해설의 번호는 뭐지? 해설에 뭐? 번호? 일단은 4점짜리 중에 그냥 좀 뭐 있어 보이는 거 할 건데, 내가 원래는 12번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12번 하려고 누가 틀려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12번은 페이지가 없는데 지금 이거? 일단은 11번 한번 쓱 볼 거고, 재밌는 문제라서 심리형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11, 14 이렇게 갈라 했거든. 13번은 안 한다. 솔직히 13번 틀린 건 진짜 에바다. 11, 13, 10. 근데 11, 14, 15. 그 다음에 20번 좀 애매해. 20번 틀린 사람이 있냐? 20번은 그냥 가나다 따라 안 틀렸어. 예전에 틀렸구나. 20번은 가나다 따라가면 제곱이라서. 들어와봐. 근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21, 22번이 신유형이었어. 그래서 21번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뭔 소리야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유형은 맞아. 처음 나온 거야, 수능에서는. 제가 틀렸어요. 평가원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주를 열심히 봤는데. 22번은 그리고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진짜 22번이야말로 모르겠다. 생각하는 시간 빼고 쓰는 시간만 하면은 진짜 한 1분 컷 할 수 있는 문제니까 22번 그런 풀이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나 같은 경우는 22번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먼저 쓰지 말라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손을 먼저 대지 말고 문제가 무슨 뜻인지 좀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런 시간에 1, 2분을 쓰는 편이야. 1, 2분 진짜 길어 근데. 길어. 그러니까 봐봐. 보자마자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잖아. 그러면은 좀 맛본다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하지?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 유형 나오면 즐겁진 않지. 그럼 이제부터 소개팅 같은 느낌이냐고? 조용히 해봐. 소개팅 같은 느낌이냐고? 몰라. 잽보단 그게 더 가깝겠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약간 설레잖아. 그러면은 설레는 느낌이 들어 먼저. 좀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슨 의도로 냈을까를 고민해봐. 이럴까 저럴까 막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과정이 좀 약간 필요해.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건 약간 내가 봤을 때 성격이 원래 그렇거나 아니면은 좀 경지에 있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해. 알았지? 야, 연습을 열심히 안 하면 이게 처음 나온 유형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 아니야. 맞잖아. 풀어봐야 알지. 그리고 이제 미적분은 솔직히 다 그냥 그랬어. 29번이 난 가장 어려웠다. 진짜 레알로. 근데 니네가 28번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28번 너무 쉬웠어요. 진짜 이거 등강보는 거예요 진짜로. 말한대요 28번. 나도 맞아. 28번? 네. 그러니까 28번 틀렸다는 친구 너무 많은데 나는 28번이 알았어. 그냥 안 보여줘도 돼. 그러니까 28번 그래서 미분 잘못한 건 아쉬운데 그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난 29번이 가장 어려웠어. 그냥 29번이 더 어려웠어요. 29번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할까? 나 29번 오늘 정석으로 풀어주려고 하긴 할 건데 그냥 난 대충 보고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겠네 대충 그런 느낌 받아서 그냥 둘 중에 맞는 거 했거든? 그래 그런 식으로 대충 상황상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대충 풀었거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 이 시험지가. 근데 29번은 그냥 같이 보자.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봐봐. 아까 말했지. 11번. 다 맞았겠지만 11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14, 15번, 그 다음에 20번 할게. 20, 21, 22. 그리고 이제 미적분 28, 29, 30. 근데 미적분은 솔직히 너무 쉬웠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돼. 이제 지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6모라서 9모까지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번 평가원은요, 지난번 봐봐요. 이번 평가원은 보수적으로 갈 거라, 왜요? 평가원장 잘리고 첫 번째죠. 6모에 내놓고 9모에 갑자기 그러니까 9모에 내놓고 수능에서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6모죠. 범위가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미적분은 구성이 바뀔 수 있어요. 알았죠? 수원수투는 그대로의 확률이 높아요. 예. 네, 전에 딱 한 번 이제 구성이 바뀌었던 적이 언제냐? 대통령이 6모쯤에 멘트를 날리면서 6모에 나왔던 수원수투 문제의 유형이 9모에 바뀌었어요. 예,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애들 이제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내놓고 적어도 그 문제 순서는 지키고 유형은 지켜줘야지. 그럼 뭐 그런 그 해에 욕을 많이 먹었죠. 수능도 좀 바뀌고. 아무도. 근데 제가 이제 됐고 번호는 얘기했으니까 확정은 물어보는 것만 할게. 너밖에 없으니까. 확정 어려웠다며. 그치. 아 그래? 뭐 알겠어. 괜찮으면 뭐 평을 좀 할게요. 이건 쉬운 시험이죠. 진짜 쉬운 시험이에요. 이게 수능이었으면은 진짜 무조건 커트라인 92예요. 진짜 무조건 92예요. 이 92도 제가 봤을 때 간당간당해요. 예. 92점까지 2등급이고 93점부터 1등급일 수도 있어요. 93하고 94는 별로 없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네까지 4%에 껴준다 이거예요. 0. 몇 프로 정도는 4%에 껴줘요. 얘부터는 4%가 한참 넘을 수도 있어요. 니네가 풀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쉬운 시험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커트라인 얘기한 게 아니라 쉬운 시험에서 실수한 거는요. 이건 실력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려운 시험 얘기해볼게요. 이 얘기는 오늘 꼭 듣고 가세요. 이 얘기 너무 해주고 싶어가지고 톡에도 잠깐 썼는데 어려운 시험은요. 여러모로 멘탈을 압박받을 상황이 많아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멘탈 관리를 거의 이제 최상위급으로 하지 않는 이상 실수 나오는 건 당연해요. 이 실수까지 감안해도 실력이 좋으면 1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수했다고 막 자괴감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실수를 유발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얘는요, 쉬웠잖아요. 이런 시험을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했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바로 알아내면 진짜 베스트고요. 모르면은 뭔가 그때 이래가 그런 얘기를 했죠. 폐강 수련한다고. 그런 느낌으로 좀 공부해야 돼요. 이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다. 쉬운 시험에서 실수하는 거는 용납이 안 돼, 사실. 선생님 때 수학이 지금보다는 쉬웠어. 범위가 넓긴 했지만. 그니까 나는 그때 실수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주의긴 했어.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온전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엔 본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질책해야 됩니다. 있었으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시작해 볼게요. 11번부터. 네.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가 돼야 돼요. 실수를 좀 많이 하셨다면. 하나 정도는 넘어갈게요. 네. 네, 정신은 차리고 봤었어야 되는 거니까. 국어도 쉬웠기 때문에 더 그게 없어요.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예, 국어 어려웠으면은 변명거리가 있을 건데, 그거 쉬웠죠. 너무 어려운 기분. 뭐, 그래봐야 영어가 좀 어려웠지만, 그건 이미 이제 시험 중반부 넘어갔었잖아요. 영어 어려운 거는 또 과탐에 타격이 별로 없어요. 네, 국어 수학이 문제죠. 자,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5분응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국어 수학 딱 끝나고 났을 때는 어느 정도 긴장 좀 풀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국어 수학 때가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예, 그러니까 멘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국어 수학입니다. 수능 때도 똑같아요, 그거는. 자, 먼저 가볼게요. A일 때, 잠깐만요. 값이 A는 0일 때 존재하고요. A는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A가 0일 때니까 0일 때 존재하려면은 분모 0으로 가네?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F의 2가 0이죠. 1차 함수인데 여기까지 했고 A가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A가 3일 때는 역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분모가 0 될 때니까 얘는 뭐 3 집어넣으면 0이 아니니까 여기가 3 집어넣으면 0이어야 되겠다. F3은 3인 거죠. 이게 4점짜리였대요. 이제 극한값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를 분모 0일 때의 관점으로 보는 거. 예, 이게 항상 습관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외적인 가능성을 생각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쉬우니까, 혹시 분모 0일 때 말고도 극한값 존재 안 할 때가 있을까 막 고민했다. 진짜 혼나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뭐래? F4구하래? 일단 저는 1차 함수를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 식을 구하지 않고 x 1 증가할 때 y 3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3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서 3 더 더하면 F4가 나오겠죠. 그쵸? 기울기가 3이니까 1번이겠죠. 12번은요. 예, 뭐 11번도 했는데 12번도 합시다. 제가 이거는 좀 얘기했어요. 신박하게 푸는 방법도 당연히 있지만 안정적으로 실수 안 하시려면 등비수열은 그냥 공식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반한 공식을 활용하시고요. 요거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a 곱하기 a의 제곱에 1 플러스 r 제곱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에 r에 1 플러스 r이 아마 4였을 거예요. 위아래 나눠줬고요. 그래서 r제곱 플러스 r분의 r제곱 플러스 1이 2분의 5더라 해서 이거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3r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3, 1, 2, 1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예, r 값이 이제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까 3분의 1이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r이 3분의 1이면 a도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뭐랑 곱했다고? a제곱 r 5제곱인데 5분의 20을 A제곱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14번 하죠. 14번 문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건 14번에 있을 만은 했어요. 얘가 아주 쉽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은 쉽다는 거죠. 14번도 이제 기출과 관련이 있죠. 네, 가볼게요. 21번 문제가 좀 기억에 남아, 나는. 재밌는 표현이었다 싶었어. 일단 양수 A와 자연수 B예요. 이제 0부터 2 사이에서 방정식을 볼 건데, 코사인의 B파이 X 빼기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A의 코사인의 B파이 X가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거나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15개니까 여기 실근 모두 합쳐줘야 되나 봐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B파이 X니까 0부터 2까지 이제 주기가 B분의 2였을 텐데 0부터 2까지 B분의 2짜리가 몇 개 그려지냐면 몇 개 그려져, 현주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와. 지금 방금 쓰고 있어가지고 예. 0부터 문제 0부터 2까지래잖아. 틀렸어, 이거? 아니 저 맞았어요. 예, B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B분의 2짜리가, 그쵸? 네. B게 그려지게 될 건데, 다 아시다시피, 이 2분의
늘 2분의 1짜리는 누가 봐도 짝수계거든요. 이비계가 나올 거니까요. 그쵸? 근데 전체 개수는 15개라 했으니까 나머지가 홀수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홀수계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2라 했으니까 가능성이 2개죠? 이 위에 거거나, 위에 거 홀수계예요? 얘 포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홀수계. 그냥 밑에 거겠죠. 다들 알다시피 이 친구가 근데 부호를 보니까 A가 양수였다 했죠? 부호가 음수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비계가 나오겠죠. 즉 우리는 전체적으로 3비계가 나올 거니까 B가 5라는 걸 얻었어요. 자연수 B는 5고요. A는 여기서 얻으면 되겠죠. A 플러스 2가 2A니까 A는 2다 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7개고요. 이 문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죠. 주기하고 몇 주기 몇 주기 그려지는지 개수 세고 우리 많이 했던 거거든요. 수 1킬로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수 세는 거 하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이제 그 기출 킬러를 풀면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어려웠거나 틀렸거나 이거 시간을 많이 썼으면은 역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정신 좀 차려야 되겠죠? 주기 그리고 몇 주기 그려지는지 기본입니다. 15번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간이 남긴 남죠? 오늘 좀 일찍 끝내고 교재 줘야지. 야, 근데 우리 여기만 듣냐? 정훈이 듣는 건지 모르겠네. 응. 그리 넘겨봐. 일단 가정은 가봐. 이게 2달치야. 알았지? 문제 구성원 한번 보고 생각하자. 내가 써놨는데 이번 6평이 좀 쉬웠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6평 수준 문제부터 킬러까지 섞어서 넣어놨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쉬운 게 같이 있을 거야. 참고로 근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파이널 1차라 돼 있잖아. 총 3차까지 있거든. 근데 1차 거는 거의 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실력이면 안 들어도 되는 것도 맞긴 한데 다 안 맞으면은 솔직히 내가 봐서 수능 1등급은 좀 소원하다.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한번 쓱쓱 풀어봐봐. 이제 정시 보겠다는 친구들은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교재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년부터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다. 네. 육모 보면서 이제 수정 좀 하고 편집 좀 했어. 왜 올해까지 가나요? 이게 영상을 찍고 있어서 좀 그런데 이게 약간 그래도 약간 좋은 방법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아마 한 10명 정도가 녹여져 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너네가 10명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10명 정도 거 좀 녹여져 있더라. 막 그런 거지. 더 설명이 좀 그렇고. 자, 보자. 모든 수수 P에 대한 값을 보면은 이거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따졌을 때 절대값 씌우고 적분한 거랑 거리가 3짜리죠? 거리 3짜리. 거리 3짜리. 적분하고 나서 절대값 씌운 거랑 비교한다 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다 양수거나, 그러니까 다 양수거나,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 관통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적분 구간에서 얘네들이 같을 땐 관통근이 없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엔 관통근이 있어야 돼요. 같지 않으려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관통근의 의무를 빨리 파악해야죠.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집합으로 푸는 사람들도 훌륭했거든요. 차라리 는이라고 하고 P가 0 이하거나 P가 3 이상이다 라고 해도 좋아요.
여집합으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둘이 똑같다는 건 그래프가 항상 중간에 관통근이 없는 구조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P가 0 이하랑 3 이상일 때 관통근이 없어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예를 들어 이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함수가 그러면 0부터 3까지 0 이후랑 3 여기에 관통근이 없는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0을 넣었을 때 0부터 3, 3을 넣었을 때 3부터 6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니까 0부터 3부터 이제 저는 근데 이걸로 풀게요. 저는 이제 별로 문제가 안 어려워서 이걸로 풀었는데 어쨌든 0을 넣었을 때 0부터 3부터 3을 넣었을 때 3부터 6까지 이 사이를 쫙 스캔했을 때 무조건 관통근이 있어야 돼. 아, 여기서 관통근이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3에서 관통근이다. 다시 한번 0부터 3까지의 범위부터 3부터 6까지 거리 3짜리를 쫙 스캔할 건데 어쨌든 그 사이마다 관통근이 있으려면은 3이 관통근인 거죠.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는 3이 관통근입니다. 밑에 거 볼까요? 그러니까 관통근의 유무다라고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나번 조건은 이제 0부터 3까지로 고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범위를 고정해놓고 fx에다가 q만큼 더한 애를 적분한 거가 절대값 0부터 3까지 fx 더하기 q만큼 한 거 dx를 또 전체 절대값 씌운 거랑 이제 이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q라고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x축이 중간에 애매하게 걸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를 이게 x축이 이렇게 관통하는 것도 맞지만 이번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0부터 3까지면은 좋아요. 여기 적분은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다 똑같은 적분값이 나옵니다. 그쵸? 문제가 뭐예요? 자, 이 사이에서 0부터 3에서 함수가 이런 지랄이 났을 때 이 지랄이 나면 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왜 그러겠어요? 이 아이는 일단 적분해놓고 절대값이니까 상수에 다 되고 나서 절대값 씌운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절대값 씌워놓은 걸 적분하는 거니까 얘보다 항상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만들어주는 Q의 범위가 또 0부터 3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0부터 1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문제에서 제가 3이 관통근인 거 말했는데 3이 관통근인 거 말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3이 관통근 말고 더 이상은 관통근이 없어야 된다. 그쵸?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 그쵸? 상수항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라는 근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은 관통근이 없어야 돼? 이 그림이네는 빠르게 나와줬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15번이 어떤 문제예요? 그냥 3차 함수로 나왔지만 최고차항이 양수가 됐던 문제입니다. 예, 원래는 그냥 3차 함수 나오면 음수로 의심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는 그런 건 이제 너네한테 이런 힌트는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선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뭐 유튜브에서 막 대단한 거 알아낸 듯한 뭐 목소리로 이제 좀 연병 떨었던 선생님들은 이제 좀 약간 다 나가리 되는 거죠. 그쵸? 뭐 별거라고 그냥 난리를 쳤을까. 이 문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는데 애매하게 올리면은 달라진다는 거야. 최대값 1까지 올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1까지 올려주면은 이 부분이 그림 그리기도 힘들다. 1 올릴게. 문제가 쉬우니까 설명을 짜내기가 힘들다. 적당히 할게. 1을 올리면은 극소값이 여기에 딱 붙어대면서 0부터 3. 자, 이때부터는 더 올려도 둘이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걸치는 건 안 되니까 얘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극소값이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예요. 15번을 푸실 때 역시 마찬가지. 15번은 좀 할 말이 없는데 이걸 틀리셨으면은 일단은 좀 심하게 말할까? 너무 쉬웠으니까 좀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못 봤으면은. 15번 틀렸으면 솔직히 정시 보는 거 고민해라. 아니면은 거의 하루에
내가 옛날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든가, 앞으로. 진짜로. 15번 틀렸으면 내가 봤을 땐 그렇다. 여기서 안 틀린 척을 하면 진짜 노답이야. 알았지? 알았지? 틀렸으면은 정체를 안 본다. 혹은 볼 거면 진짜 정신 제대로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얘기했다. 왜냐면 현재 실력이 안 좋다는 거니까. 더 할 게 없어요, 이 문제는. 야, 보자마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 지금 범위가 1, 1, 1이지. 1, 1, 1이지. 그치? 근데 극대극소 차이가 1이야? 앞에 최고차항 4분의 1 바로 나왔어야지. 원래 차이가 4여야 되는데 차이가 4여야 되는 게 1 됐으니까 4분의 1 바로 나오고 이거 나와서 F6인가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9인가 6인가? 예, 구하시면 정답이에요. 맞죠? 근데 방금 전 얘기 세게 한 게 아니야. 지금 나 있잖아, 너네들이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나 수능 공부함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말만 깝쳐놓고 거기에 대한 뽕만 차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건 진짜 최악이야. 알았지? 자기가 그런 사람 안 되려고 자꾸 점검해주세요. 알았죠? 네. 일단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없어서, 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제가 말을 잘 안 걸긴 해요. 오늘 혹시 제가 한마디도 안 건 사람이 있을까요? 성현이? 이래는 아까 얘기했고, 한슬이도 아까 이렇게 피곤하게 얘기했고, 예준이는 깝치지 말라고 이제 관종하지 말라 했었고, 예. 알았어. 예. 평상시에 안 건다고, 평상시에. 애들이 대화하고 싶지 않아, 진짜. 힘들어.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내가 정신 못 차리게 하거든.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차리겠지. 자, 이번엔 권예준 씨가 틀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나와있고, 나도 근데 이 문제 일단은 그냥 가나다 체온답시고 문제를 풀긴 했는데, 약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알파, 베타를 지나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풀어볼게요. B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로그 B에 알파가 베타. 여기서 이제 아마도 알파분의 1이 B의 베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줄 것 같긴 한데, 자, 알파의 베타 세제곱이 1일 때 직선 OP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했고요. OP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베타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러 갈 건데, 이거를 구해야 된다. 세제곱 1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알파는 B의 마이너스 베타고, 베타는 이거니까 둘이 베타의 세제곱? 그러면은, 잠깐만요. B의 3알파. 에다가 얘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게 1인 거니까 3알파 빼기 베타가 0이네? 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3알파는 베타네? 뭐야, 기울기 알파분의 베타 3이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 밑에 해설을 안 보고 풀었어요, 일단 지금은. 알았죠? 자, 말했죠. 근데 웬만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넌 이거 습관 들여야 돼. 가나다 문제를 예준이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 이 문제가 워낙 쉬워서 실수할 구석이 없었어, 사실. 근데 20번에 가나다 문제 박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종종 나와. 부탁인데 너네 완벽해지고 싶어? 말 좀 들어봐봐. 20번은 나왔잖아. 일단 혼자 풀어봐. 밑에 해설지잖아. 해설지 보지 말고 풀어봐. 니네 원래 문제 그럴 때 풀잖아, 그렇게. 혼자 풀어보고 고민 좀 해보다가 어느 순간 막히지? 그럼 바로 들어가면 돼. 나는 안 막혔으니까 사실 이제 볼 필요가 없지만 가나다 풀어야 되는데 이래야 된다고. 봐봐. 문제 뭐 읽었어. 이것저것 났어. 뭐야? M 바로 나왔네? 근데 뭐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GM. 여기 M에 대하여. G는 뭐야? GX가 있군요. 아이씨. 이 알파분의 베타 바로 구했으니까 값업만 구한 거네요. 저는 M만 구하는 줄 알았는데 마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고 베타의 4제곱은 M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의 세제곱이더라.
제가 이제 이게 왜 맞냐고 보면요. 이게 보세요. 알파분의 베타가 m이니까 베타는 m알파겠죠. 그러니까 베타의 4제곱이 궁금하면 여기에 베타의 세제곱 곱해주니까 이거인 거예요. 예, 요게 3이죠. 예, 1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네. 가도 3. 잠깐만요. 가도 3이고, 나는 이제 베타가 3의 4분의 1제곱이죠. 그쵸? 나는 이렇게 나왔고, 뭐, 이거이고, 저거이니까, 그냥 G는 그냥 구합시다. M값 알았으니까 넣자라는 거니까, 다가 뭐죠?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그 M이 3,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 분의 베타 3의 4분의 1제곱이었어요. 였죠. 여기는 마사분의 3. 예. 그러니까 마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이 다였습니다. 이거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가가 3이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걸 제곱할 거니까 16 곱하기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21번 보러 갑시다. 저는 이번 문제 중에 21번이 제일 재밌었고 좋았어요. 네. 네, 21번 같은 유형이 그러면 수능에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땐 좀 있습니다. 신유형들은 갈고 닦아서 깎아서 수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신유형은 좀 더 깎아서 수능에 나오려는 경향이 좀 많다. 그러니까 신유형 21번, 22번, 그리고 30번 정도? 30번 신유형이라 봐야 되겠지? 30번 정도. 네. 30번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3루트 함수는 처음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신유형이 맞아요. 네. 21번, 22번, 30번. 네. 다시 한번 깎아보는 것도 좋죠. 3차 함수 fx인데 갑자기 f 알파래요. 실수 t에 대해서 이렇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일단은 현주가 이거 틀렸다 하니까 이번에 현주랑 같이 한번 좀 볼 건데, 언제나 말하지만 변수와 상수는 구별을 해야 돼요. 얘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얘는 어떤 그냥 상수 값이라 보면 돼요. 단지 이제 f 알파니까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고 알파가 이렇게 간다면 알파 여기일 때 상수, 여기일 때 상수, 여기일 때 상수, 이런 식으로 갈 뿐인 거예요. 상수죠, 상수. 자, 얘는요, 아무리 봐도 t가 변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함수가 나올 건데 2차 함수죠. 이 아이를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약간 30번과 결은 비슷한데 fx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함수가 맞거든요. 저는 이거 말고는 딱히 뭐가 떠오르는 게 없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놓고 풀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넣어보겠습니다. t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t, 그리고 b 플러스 4인가요? 나오게 되겠죠. 잘못 쓴 거는 없을 거예요. 프라임 해놔야 되냐? 아휴, 모르겠다. 이것도 막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를 해석하면은 되는 문제였죠. 처음에는 뭔가 했어. 나 21번하고 22번에서 한 1분간은 손 안 댔던 것 같아. 진짜로. 손을 댈 거면 그래프를 그려볼 땐 대도 돼. 식 써서 계산하지 마. 계산하면 거기에 정신 팔리니까 논리 못 세운단 말이야. 너네 듀얼 안 된다고. 알았어? 일단 나는 안 돼. 되는 사람은 해봐. 식 쓰면서 논리 구조, 로직 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 난 그건 진짜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뭐 해라 이런 뜻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좋은 거죠, 그쵸?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2차 함수죠. 얘 위로 볼록한 함수고요. 대칭축이 a인데 위는 기본으로 써놨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인가 봤어요. 얘랑 이 상수값이 만난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자, 3차 함수 옆에 하나 그려놓고요. 저는 풀 때 이렇게 그려놨어요. 2차 함수 옆에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 알파를 예를 들어 t에다가 뭘 집어넣어봐요. 2차 함수 t에 뭘 집어넣으면 값이 나왔죠?
자, t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함수 뭐 gt라고 잡으시면은, gt 있나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뭐 ht라고 하면은, 제가 t에다가 얼마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ht 뭔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랑 똑같은 상수값을 갖는 애가 옆에 있을 거예요. 얘는 fx니까. 얘는 hx, ht. 자, 그러면은, 이 y값이랑 똑같은 y값을 갖는 세 개의 x좌표 중에, 왜냐면 알파가 x좌표니까, 제일 큰 놈이 gt래요. 아, 얘가 gt구나. 자, gt 역함수긴 하겠죠? 그쵸? x좌표를 내뱉는 친구니까요. 그쵸?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실제 알파의 최대값 gt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는 표현이 익숙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공부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적분 문제에도 나왔죠. 그쵸? 네. 그러니까 x좌표를 함수값으로 보는 함수는 역함수가 맞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역함수는 쓰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죠. 그럼 이 그림 그대로 토대로 해볼게요. 내가 t를 여기 잡았어. 그러니까 gt가 불연속이라는 건데 어쨌든 t를 먼저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gt라는 함수에 대해 관찰할 건데 정의역이 t니까 t에 뭘 넣어가면서 봐야지. 알파에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t에 뭐 넣어봤어. 그랬더니 y값 똑같으니 여기가 알파, 여기가 gt. t에 뭐 넣어봤어. 얘랑 똑같은 거. 그럼 얘밖에 없네. 얘가 gt. t에 뭘 넣어봤어? 그 다음 t를 넣어봤어? y값이 이거래? 얘랑 만나는 y값 중에 y값 똑같은 걸 내는 것 중에 가장 큰 놈? 이놈이네? 아니, 봐봐. x값이 띡 가다가 튀었잖아. 그치? 여기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란 말이야. 봐봐. 여기서 또 보자. 그럼 쌤, 지금 보니까 노란색 찍어볼게. 그 다음에 t 집어넣으면 여기를 타니까 이번엔 이렇게 타네요. 그러니까 GT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뻥 뚫리고 여기 잡으면서 x값이 쭉 가네요. 그러면은 불연속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데를 봐줘야죠. 불연속 하나밖에 없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에 t를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그대로 t. 자,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그대로 t.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은 다시 t 내려오고 또 내려가니까 사실 불연속이 두 개였던 거예요. 왜요? 내가 요 라인에 이 t 부분이 불연속이 하나 뜬 거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t가 여기 들일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연속인데 t가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는 불연속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예쁘게 내려왔는데 튀어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불연속이 두 개인 거죠. 이해되신 거죠? 하나밖에 없으려면 다 아시겠지만 그려보시면 여러 가지 그려봐야겠지만 이때는 예준식을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저거 딱 하나 그리고 불연속 두 개를 눈으로만 봤고요. 저기서는 그 다음 거는 바로 이걸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그려버렸거든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결국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에도 불연속이 두 개 생기는데 이렇다면은 불연속이 생길 때가 딱 유일하게 요 경우면 좋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예, 21번을 맞으셨다면은 감이 있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 잘 하고 있고 공부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1번은 이렇게 미터기를 드리면 이제 수능을 봐도 되는데 그랬는데도 점수가 90점대가 아니라면은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깎으세요. 알았죠? 네. 지금 이제 적당히 깎여 있다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깎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 100점 아니면 96 말고 솔직히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시 풀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소했지만 사실 이 F알파 여기 상수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T가 중심 문자니까 T를 정의역으로 문제에 이끌어 나갔다면은 좀 익숙한 친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T가 3일 때가 불연속이라며. 이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제로 이제 내가 GT를 그리면은 자, X값이 증가하잖아, 이쪽으로. X가 X가 이쪽으로 오잖아,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 뻥 뛰고, 요거 하나 뛰고, 다시 X값이 감소하겠죠?
내려갈 테니까 x값이 왼쪽으로 갈 테니까. 그쵸? gt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불연속 딱 하나죠. t는 3에서만 불연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칭축 a가 3이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g3이 1일 때, g3일 때, 3일 때 알파의 값 최대값 1, 알파 x좌표였어요. 아, 이거구나. 또 알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f'1이 0이죠? 그쵸? 또 뭐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여기다 연립해야 되죠. 이게 뭐냐? f1과 그 다음에 h1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 y좌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h3이요, 미안. f1과 h3이 같아야 되겠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죠. i'1 0이니까 a3이라 했어요. 9 더하기 b가 0, 뭐야? b 나왔네? 원래 이랬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쉬웠어가지고, 이것도. b가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a, b 다 구했으니까, a가 3, b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제 c를 구할 건데, 자, 어때야 돼요? f1이 얘 3 집어넣었을 때인 4랑 같아야 되겠네요. 됐죠? f1이 4가 되려면 c는 얼마니? 9니? 이거네요. 네. 됐죠. f2는 니네 구하면 되겠네요. 22번 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식 쓸 거나 그림 그릴 거는 21번이 더 많고요. 21번 문제는 약간 신유형이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런 거는 2번, 3번 풀어놔야 돼요. 맞았어도. 깎으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깎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더 깎아서 낼 확률이 있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는 돼요. 알았죠? 네, 진짜 그 정도면 높은 거예요. 알았죠? 진짜 역대 6평, 9평에 신유형 나왔던 애들은 수능에 한 번쯤은 출연했거든. 깎여서. 다 출연한 건 아닌데, 비싼 게 나왔어. 그럼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그 강사들이. 이 봐라, 나온다 하지 않았냐. 자기 뭐 적중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거기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생각해봐. 너네가 푸는 기출들이 당시엔 다 신유형이었어. 알고 있어야지. 나도 신기한 문제 많이 봐. 매년 볼 때마다 평가원 풀어보는 이유가 재밌어. 새로운 문제들이 아직도 있구나.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22번이 그랬어. 22번은 솔직히 약간 나 똑똑하네 약간 이런 느낌 뽕찬 문제긴 한데 잠깐 보자. 22번은 A1이 4야. A3가 4야. 뭐 아직 안 죽었네 이런 느낌 약간 나를 약간 숨지게 해주는 문제였다고 할까? 자 볼게요. A번 틀렸어. 그래요. 죽을 뻔했네요. 그쵸? 네. 와, 바로 사망할 뻔. 자, 이건데,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친구들 푼 걸 봤는데, 이게 뭐, 재윤이도 그렇고, 이제 막, 푸는 걸 봤는데, 되게 이제 열심히 썼더라고요, 이렇게. A4는 이걸로 나와야 되죠? 3. A5가 얘로 나와야 되죠?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안 썼고요. 일단 다시 한번 생각했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A의 K번째가 10이 나와야 된대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 때, 이게 이제, 일단 보세요. 일단 규칙이 있다는 거는 1번 주기가 있나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얘는 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큰 그림으로 보니까 커지기만 해요. 그쵸? 주기는 없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커지는 거니까 어느 순간 다 10은 넘을 건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10이 되려면 그럼 어째야 될까? 궁금한 거죠. 일단 써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A1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1인데 10이 되려면 어때야 되지? 10이 되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일단 문제에서 K의 번호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도 좋았고 두 번째로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AN의 변화는 더하기 4, 더하기 1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1로부터 10이 되려면 결국 첫 번째 경우는 4 더하기 4 더하기 1로 가거나 두 번째 경우는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 얘로 가거나
마지막 경우는 11111 1111 이렇게 1만 9번 더하거나 이러면 10이 되겠죠. A1의 입장에서. 이해하셨어요? 저래야만 10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죠. 얘로 볼게요. 4를 처음에 더하고 뒤에 쭉 1 더할 수도 있고 4를 두 번째에 더하고 처음에 1 더하고 4 두 번째 더하고 쭉 1 더할 수도 있고 조합들이 여러 개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럼 보세요. 4는요. 더하기 4를 넣는 경우에 대한 번호는요. 두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11111은 사실 무조건 정해져 있죠. 번호가 1 더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죠. 번호가 얘는 한 가지들인 거죠. 자, 근데 봐봐요. 제가 말했죠. 언제 4를 더하냐가 중요한 거일 거예요. 여기 순서 몇 가지예요? 6가지. 예, 여기 아마 12가지 나올 겁니다. 12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심이죠. 혹시 번호가 최종적으로는 겹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이 문제가 좀 보세요. 얘는 짝수 번호고 얘는 홀수 번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4가 될 때랑 1이 될 때는 일단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겹치는 게 되냐?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2n으로 시작했고 홀수긴 한데 뭐 이랬다거나 아니면 다 홀수였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번호가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짝수의 2의 배수고 얘는 4배씩하고 홀수니까 처음에 4배하고 2배 가는 거랑 중간에 2배하고 4배 가는 게 좀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걸 조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너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느낌상 안 겹치겠나라고 생각해서 일단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답을 맞춰보고 얘기할게요. 441이에요. 더하기 4를 하려면 번호가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또 더하기 4를 하려면 번호가 두 종류로 뽑겠죠. 2 곱하기 얘는 뭐 1이죠? 자, 얘네 순서 바꾸는 거 몇 개예요? 3가지죠. 그쵸? 12네요, 여기도. 야, 여기는 한 가지겠죠. 왜요? 다 1이고, 그 다음에 순서도 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자, A3로 볼게요. 왜 A3만 따로 준 줄 아세요? 저 경우의 수로 A1부터 시작했을 때 A3가 못 나와요. 네. A1하고 A3